중동 전쟁 종전의 기대감이 꺾이면서 국제 유가 역시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나온 후 이 국제 유가는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한때 전장 대비 11% 넘게 오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주요 국제 유가 기준 유종인 이 브렌트유의 현물 가격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국내 기름값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휘발유값 2,000원 시대 정말 코앞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또 전국 휘발유 값은요, 상승세를 지속을 하면서 부산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평균가가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유의 이 전국 평균가 역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이 2, 3주 시차를 앞두고 이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는 만큼 최근 국제 유가 급등세를 감안하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곧 2,000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이 원유 수급 불안정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산 원유 도입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이 원유 수급 차질을 겪는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산 석유를 구입하라,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countries of the world that do receive oil through the Hormuz Strait must take care of that passage. I have a suggestion. Number one, buy oil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have plenty. We have so much. And number two, build up some delayed courage. Should have done it before. Should have done it with us, as we asked. 자,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해 올렸습니다만 이 환율의 기름값까지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도 본격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2% 상승하면서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앞서도 짚어드린 대로 급등한 기름값이 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걸로 분석이 되고요. 농산물 가격의 경우 날이 풀리고 또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하락세를 기록해 이 전체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지만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면 결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도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물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 비닐, 또 플라스틱 같은 이 주 원료, 나프타 수급도 지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도 그 파장, 이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중 약국에서 이 어린이들의 감기약 등을 담는 이 플라스틱 물약통을 구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이라는데요. 소아과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 약국은 이 물약통 거래처 주문이 막혀 조만간 물약통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문을 붙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약 포장지부터 또 라텍스 장갑이나 또 주사기 등 의료용품 전반으로까지 이 나프타 수급 불안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포장용 비닐봉지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이 소형 점포나 전통시장, 과일 가게 등에서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을 해왔던 이 비닐봉지를 100원 정도에 별도로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해 소상공인들은 이 봉투값이 너무 올라서 더 이상 무료로 제공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음식점들은 배달이나 포장용 이 플라스틱 용기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역시 지금 정부에서 재고가 충분하다, 봉투 구매 제한 없다라면서 시중 불안을 잠재우고 있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재기가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 1인당 이 구매량 제한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전문가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년 사이에 계속 오르기 시작해갖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오르더라고요. 치마는 금방지예요. 과일값도 비싸고 다 비싸서. 몰랐지. 우리가 비닐 포장해야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올리고 너무 사는 거야.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억눌려 있는 그런 이제 소비자 물가가 한꺼번에 치솟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자, 쭉 들어보셨습니다만 중동 전쟁 종전의 기대감은 일단 꺾인 상황이고요. 국내 경제가 출렁이고 있는 이런 상황.
정부와 여당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야권에서는 추경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송국권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에서 이것을 그 전쟁 추경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야당에서는 뭐 선거 추경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전쟁 추경이라면은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 지원 대상을 보면은 뭐 문화예술인, 독립영화 예술인들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건 전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 전쟁 추경이라면은 전 국민 70%에게 최대 60만 원을 주는 것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조금 전에 계속 나왔다시피 유가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가령 예를 들면은 뭐 택시 기사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게 전쟁 추경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70%에게 또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는 선거 추경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빚을 내서 한 것이 아니다. 작년에 그 반도체가 호황이어서 세수가 확보돼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됐으면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있던 국가 부채를 갚았어야 되는 거죠. 국가 부채가 20년 전에는 그 GDP 대비 한 26%였는데 예. 얼마 전에 50%를 넘어갔어요. 그렇다면은 이거 후세대에게 많은 이제 부담을 주니까 우선 그것이 국가 부채를 최소화하는데 또 이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우선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김준욱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송국권 평론가 얘기한 거는 이게 전쟁 추경이려고 그러면 선별적인 것하고 빚이 있는 것도 좀 갚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빚은 일부 1조 원 정도의 빚은 이제 갚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전쟁 추경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단지 이 유가 하나가 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가 하나가 뛰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 민생 경제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이 온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서 2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절반인 한 9조 원 가량이 이미 지방 재정을 보강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조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산업에서 특히 이 석유 최고가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좀 보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유가, 고환율 이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중에 돈이 풀리면 당연히 물가 오른다 이 걱정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약계층들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그럼 가만히 두고 볼 것이냐. 그리고 오히려 경기가 이렇게 되면 빠르게 급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지금 이제 OECD 전망으로 보더라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 그것을 지금의 이 동력을 계속해서 시키지 않도록 끌고 나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추경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국민의힘과 야당에서도 함께 좀 검토하는데 적극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